소리가 색이 되고 선율은 그림이 됩니다. 정현 양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디지 서번트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 정현 양만의 독특한 그 주상적 미술이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공각학적인 예술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고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정현이의 강점은 그림과 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감으로 음을 표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잖아요. 흐름을 봤을 때 되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또 청주라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나오기 힘든 좀 자랑거리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순수해요. 비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음악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악보. 20살 첼리스트 이정현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서울역 인근의 한 전시장. 그런데 전시실에서 첼로 연주라니 좀 생소하죠? 그 이유는 이 그림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닌 악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정현 작가님이 우리와 다른 감각 체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것이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는 그 과정 같은 것들 안에서 저희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관계의 기술과 잘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관계의 기술. 서로 다른 감각과 방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정연의 그림악보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 좋아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신나고 행복해요. 신나고 행복해요? 앞으로 또 그리고 싶은 음악이나 그림이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보완하고 싶어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연주고 갤루기 그리고 싶어요. 와, 그런데 어떻게 음악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까요? 여기는 왜 비었어? 이건 그렇게 있냐? 지금 스타트 2악장이야? 노래 불러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건 뭐야? 이거는 뭐를 그린 거야? 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정연이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보통 왼쪽에 요 상단에서 시작해서 이쪽 하단에서 끝난다는 거, 오른쪽 하단에서 끝난다는 거. 지금까지 그려온 정연이 그림 악보 중에서 총 15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아기 동백꽃의 노래는 재해석하셔가지고 옆에 지점토로 모형을 만든 그 모형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정연이 그림 악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스티커로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어요. 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도와줄 거야? 응? 엄마는 너무 느린데. 정연아, 이거는 뭐 만든 거였지? 한번 만들었어. 향나무. 이 향나무 어디에 있어? 좀더 조작해 있어. 그래. 정연이도 어쨌든 삐죽삐죽한 때도 있지만 되게 둥글둥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향나무랑 닮은 것 같아요, 정연이랑. 네. 그런데 정연이는 언제부터 음악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10살 때쯤에는 정연이가 이제 저랑 소통이 조금씩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정연이는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랑 태극기가 여러 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그린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동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림을 짚어가면서. 그랬더니 옆에 그 악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동요 악보를 걔가 펼쳐놓고 있었는데 뭐 펄럭입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이 여기라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제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림 악보를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그 그림 악보라는 게 작가님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체계 속에 있는데 분명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적인 어떤 그 음악을 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암호처럼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정연만의 언어였던 그림악보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악보는 이정현의 자작곡인 숲속은 즐거워입니다. 숲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전해지나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보 속에 정연이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연이와 엄마가 집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을 하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기가 없어야지 할 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만 해봐.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유, 괜찮아. 많이 아팠어? 하나, 둘. 여기 힘이 있어야 돼. 여기 힘. 그래, 이렇게. 여기 힘이 있어야 돼. 뭔가 체조를 위한 특징 같은데요? 여덟. 뭐 맞아. 그쪽에 이렇게 힘이 있어야 체조. 네, 여기 피는 걸 좀 잘 해야 되고 여기에 근육이 좀 있어야지 왼손 오른손 힘 빼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이게 약해요. 다리, 당신은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기르고 힘있게 활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걷는 것도 매달리는 것도 결국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놓으면 안 돼. 여기 알탱이를 놓으면 안 돼. 다운만 하면 안 돼. 저는 업도 해야 돼. 다운, 업.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정연이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애가 알레그로 그렸어요. 알렉으로 그렸어요? 네. 아.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이거는 오래 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마치 모자이크를 만들듯 수많은 점과 색을 쌓아갑니다. 놀라운 건 이 복잡한 그림의 전체 모습이 이미 정연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가 시작이야? 여기가 아니. 여기가 진짜 순서가 어떻게 그린 거야? 순서가 어떻게 돼? 노래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또 그렇게 돼? 이제 노래를 듣고 악보를 뭐 보든 노래를 듣든 하면은 저기 형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에서 시각화가 얘 눈에는 그게 있나 봐.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음악은 기억을 불러오고 기억은 색과 모양이 됩니다. 아, 작곡가가 이런 거를 상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직접 들으면 정말 그렇게 막 놀러 가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거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정연에게 그림은 음악을 오래 붙잡아두는 또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속 음악을 자신의 소리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7월 25일)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서 저기 1시에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곡 정도 이제 정연이 자작곡 2곡을 포함해서 한 6곡 정도 할 예정이고. 정연이 연습 열심히 잘하네. 25일 날 연주 잘해줘. 네. 응, 멋지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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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무대를 혼자 채워야 하는 만큼 부담도 크지만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 정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정연 첼리스트는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될 수 있겠고요. 아주 그 천재적인 어떤 서번트 특성을 가진 경우는 이제 프로디지어스 서번트라고 하는데, 정연 양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디지어스 서번트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지금 음악, 특히 이제 그 음악과 그다음에 그 말을 음악 악보로 표현하지만 그 정연 양만의 독특한 그 주상적 미술이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공감각적인 예술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고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4살 무렵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던 정연. 그때는 누구도 정연이 안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토양들을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제가 이제 정연이 만났을 때 벌써 이제 음악과 미술이 결합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도 벌써 프로듀스 서번트의 초기였는데, 그 3년 사이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수준이 많이 달라졌고요. 한마디로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지니신 분들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사실은. 큰 징검다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알고 정말 감사도 해야 되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특성을 지닌 분들하고 어떻게 이 조화롭고 가치롭게 연대해가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어쩌면 인류는 그 특별한 시선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정연 첼리스트가 처음 접한 악기는 첼로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와 플루트, 가야금을 거쳐 첼로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첼로와의 첫 만남,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이 이제 에이블 아트라고 해서 정연이가 처음 첼로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곳이에요.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죠. 첼로를 처음 시작한 장소인 만큼 오늘 공연이 더 설렙니다. 그럼 어떤 곡이 제일 좋았는지 얘기해. 내가 만든 봄을 기다리는 마음 가장 좋아졌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너는 어느 부분이 맨날 예전에 슬프다고 했었잖아. 어디가 슬프다고 그랬지? 거기가 슬퍼? 네. 하나도 안 슬픈데 엄마는? 그렇다고 눈물이 또 고이면 어떡해? 응? 이정현 첼리스트의 자작곡 봄을 기다리는 마음. 정현은 관객과 호흡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아빠에게도 정연이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차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정연이는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요. 음악적으로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무조건 늘고, 근데 음악적으로의 성장 속도가 정말 남달라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리고 음악적인 거를 표현할 때, 첼로를 표현할 때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표현하는 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만의 세상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표현하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저도 그 안에서, 정연이 안에서 배우고 있고. 정연이에게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이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까 지휘자 선생님도 쳐다봐야 되고 악보도 봐야 되고 옆에 사람하고 또 같이 호흡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엄청난 진짜 이렇게 사회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옛날 생각이 나서 감정이 좀 울컥했던 그런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음악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 파노라마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이 그려져요. 요즘 이제 정말 연주를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연주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마음을
그냥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죠. 그런 순간에는. 그 어린 영혼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게 음악이든 뭐 그 미술이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들은 정말 사람들의 이 마음이나 삶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순수한 그 영혼이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이 어떤 예술 또 이런 표현들이 이 세상 병든 세상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을 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연이 음악이 바로 그거거든요. 무대 밖 정연의 삶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인사. 볼 수가 있어? 흙과 바람, 계절과 사람들입니다. 정연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들과 함께 밭을 가꾸고 있는데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영차. 우와. 감자가 제철이라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열심히 파면 된대. 열심히. 아니 이모한테 해달라. 엄마가 우리 집안이에요. 똑똑이. 이모 똑똑이 해주세요. 똑똑이 해주세요. 빨리 이모. 똑똑이. 엄마 좀 그래. 부모님은 정연이를 위해 조금씩 만져보고 조금씩 경험하며 세상과 친해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얘는 이상하게 이쪽은 많이 안 밀려졌네. 공주님 집중해 주세요. 감자에. 저희들끼리 하는 별칭으로는 이제 용진랜드라고 하는 그냥 농장이죠. 뭐 땅인데 밭인데 정연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작물들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정연이 잘 먹는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정연이도 잘 먹고 또 지인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곁에는 정연의 성장을 함께 지켜본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상한 동네 아줌마들이야. 우리 정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음악을 하기 전부터 그 학부모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인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연이 성장 과정에 관여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냥 형제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정연이 자폐 판정을 받고 밭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반화, 사회화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폐 영역에서는 정연이가 이런 흙이나 뭐 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접촉을 싫어했었어요. 만지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먼지 하나도 싫어하고 막 그랬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극복을 하고자 밭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꺼려하던 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뭐 벌레도 만져보고 개구리도 만져보고 그래서 정연이에게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된 이런 농촌 경험, 농장 경험. 어우 저기 잡으러 가는구나. 손에 묻는 것조차 싫어했던 흙이 어느새 정연이의 최애 장난감이 됐습니다. 요거만 부어요. 여기 됐어?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정연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뭐 엄청 달다니까. 아이 엄마 말을 믿어봐. 맛있지? 새콤한 거. 새콤하다, 달콤하다, 뭐 상큼하다. 새콤하다. 새콤하다. 밑에 게 더 시다. 큰 게. 농장 덕분에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경험이 쌓여갑니다. 사람의 진심이라고 할까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이제 서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연이가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정연이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픈 손가락만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마의 노력도 있고 주변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얘의 천재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얘가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에서 거의 서브드적인 게 있거든요. 정연이는 농장에 와서도 음악을 놓지 않는데요. 마음속에 있던 음표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습니다. 정연아, 그 제목이 뭐야? 아저씨도 궁금하대. 친구 이야기, 묻고 대답하기. 뭐 바이올린, 위에 거는 바이올린이고요. 아래 부분은 첼로. 그래서 이게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이런가 봐요. 같이 하는 곡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게 악기가 없이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연주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모 땡큐. 악기 없이도 작곡을 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것 같죠? 아침 7시 10분. 정연이네 집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과 연주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가족에게 먼 거리 이동은 오랫동안 감수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일산. 이정현 첼리스트의 일터입니다. 정연은 이곳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취미를 넘어 일이 되고 일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차 타는 시간 따지면 한 4시간 가까이 탄 것 같아요. 돌아갈 때도 그만큼 타셔야 돼요. 갈 때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로 한 2시간 반 정도. 와, 거의 7시간을. 네.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일정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좀 많이 타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이틀 오는 것보다 하루에 와가지고 다 하고 가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짝 기다렸다 갈게요. 긴 시간 차를 타야 하는 수고보다 합주를 하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비올라가 얀딴딴딴딴딴딴딴. 모두스 오케스트라는 올해 2월에 창단된 오케스트라고요. 현재는 현악기 10명 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모두 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순수해요. 단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음악에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순수하고 밝고 되게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은 조금 달라도 음악이 시작되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듣고 기다리고 자신의 소리를 보태는 일. 정연은 오늘도 음악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폴스윙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홀스트. 자, 홀스트. 1악장 하고. 유난히 신나 보이죠? 이곳에서 정연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해내는 한 명의 직장인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합주하러 가는 날 되게 설레었어요. 정연이의 장애를 알고부터 얘가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얘가 당당하게 이제 자기 사회 일원으로서 돈을 번다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 그런 거였어서 가지고 엄마가 오랫동안 품어온 걱정에 정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조금씩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어쩌면 이 환한 표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2분은 표 조금 넣고 4분은 또 가볍게 하시고 2분은 또 약간 무리해주시고. 아주 젖드는 것 같아서 젖드는 거예요. 보통 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데서 서로 소통하는 것보다 음악을 통해서 더 많이 표현하시고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모두스 오케스트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음악에 솔직한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맞추며 정연의 음악도 한 뼘 더 자랍니다. 독주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다시 첼로를 들었습니다. 차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교진의 연습방이야. 교수님 연습실이에요? 네. 오늘 레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됩니다. 총 6곡, 40분 남짓의 독주 무대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정연이의 자세부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정연이 팔하고 뭐 어깨를 이렇게 자꾸 자세를 교정해 주시는 것 같던데 뭐 그게 이렇게 연주할 때 상관이 있나요? 네. 몸에 힘을 빼야 될 때 어깨에 힘들어가서. 네. 아, 저희는 그냥 봤을 때 그냥 연주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어떤 자세나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저희 교수님 이따 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거.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8번음표 2개가 하나. 원, 둘. 레슨 시간이 되면 엄마는 누구보다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적고
어느 부분을 연습해야 하는지 기억합니다. 정연이 배운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엄마도 함께 공부해 온 것이죠. 개방선 쓸 때 되게 조심해요. 오른손에 힘 빼고 들어. 느낌이 올라가고 있잖아. 똑같은 모양으로. 그럼 점점 커져야 돼.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면 점점 작아져야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정연이 그런 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그게 폭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 더 커져야 돼. 어렸을 땐 요만큼만 해도 아 잘한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는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거든. 자, 여기 다시 요 파트를 그 뒤에 여기부터 해봐. 아니 생각을 하고 시작. 박자 생각하고 톤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작곡가가 쓴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악보에 뭐가 써 있는지 그거를 정연이가 잘 보고 있는지 하고 사실은 저는 연주자는 아주 정확하게 악보를 연주를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느끼는 그 감정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음정도 정확해야 되고 화성도 잘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정연이가 가끔 자기의 그 감정에 취해서 이게 너무 악보에 없는 너무 느려지거나 아니면 너무 빨라지거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시키고 선생님이니까 네, 제가 청중이면 그냥 이렇게 듣겠는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첼로를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죠. 흔치 않죠. 아무도 없죠. 이제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애들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말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따로 뭐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예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아이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넘치는 감정을 음악의 질서 안에 담아내는 것. 지금 정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이정현 첼리스트의 이름을 내건 특별한 공연. 수없이 활을 움직이고 수없이 연습했던 시간이 오늘 이 무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요. 긴장되지 않아? 네. 어때? 긴장됐어. 저 사람들이 막 입장해. 정연 연주 보러 와가지고. 연주 보러 많이 오신대. 네. 어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 알았지?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팔을 풀어주는 엄마의 손길에도 긴장이 묻어납니다. 이정현, 내가 너보다 큰데? 네. 봐봐, 맞춰봐. 아니, 그렇게 하면은 너 내려가잖아. 아니, 어깨 내려봐. 봐봐, 맞춰봐. 내가 더 높지? 네, 정현이는 떨리면 떨린다고 말은 안 하지만 음악에서 나오는 떨림이라는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빨라지거나 원래 안 하던 걸 하거나 뭐 갑자기 피아노를 안 듣다가 듣거나 듣다가 안 듣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좀 정신을 딱 차리면 또 근데 무대에서 본 무대 하면 또 애가
달라져요. 이 리허설이랑 본 무대랑 달라서 항상 정연이는 가끔 제가 떨려요. 얘가 떠는데 본 무대 때는 갑자기 정신 차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빼고는 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둘 객석이 채워집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연습과 먼 길을 오가며 쌓아온 시간. 관객과 만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첼리스트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색으로 구분을 하는 색청이라는 공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색과 떠오르는 형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제 첼리스트 이정현의 시간입니다. 아빠와 함께 걷던 숲길이 한 곡의 음악이 되고 봄을 기다리던 마음이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정현 첼리스트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았는데요. 극도의 기교와 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쇼스타코비치의 곡입니다. 마지막 음이 멈추고 객석에서 긴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제는 충분히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멋지어요. 직업을 멋지게 인정해요. 큰일 났다. 터졌어. 왜 터져? 왜 터졌어? 아. 울지 마세요. 아빠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울지 마세요. 아, 정말 대견하죠. 진짜 세상살이 하기가 힘들 것 같은 아이가 이렇게 진짜 훌륭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진짜 사회 보다가도 순간 울컥해갖고 진행을 못할 뻔했어요. 네. 지금 그 내용을 또 물어보니까 아까 참았던 게 막 올라오는 것 같네. 고마워. 소리가 색이 되고 선율이 그림이 됩니다. 20살의 예술가 첼리스트 이정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의 다음 그림을 기다리고 그의 다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예술가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